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요.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 아니 네. 제가 일찍 왔거든요. 박정호 기자가 전화를 여기서요. 아니, 전화 그대로 제어하겠습니다. 요러고 전화를 받고 있어요. 아니 이러시면 됩니까, 박 기자님? 아니 제가 도착을 교수님. 했는데 전화를 계속 이게 이렇게 전화 1분 했어요. 1분. 아, 1분 하고 오셨습니다. 교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예. 제가 전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안 받았어요. 안 오시니까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 전화를 사이에 받고 있더라고. 들어오셨잖아요. 아, 그래서 네. 방송에 의지가 없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새벽에 어제 밤에 봤던 김은혜 수석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 좀 하고 아주 계신데. 적절한 비유였어요. 적절한 비유인가요? 비유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아, 이거 좀 화가 나네요. 이게 화가 나는데. 진짜 화가 납니다. 자, 이 얘기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은혜 홍보수석이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XX 발언, 네. 그게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 우리 한국 국회를 향해서 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예.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국민을 뭐 바보로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옛날처럼 언론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 언론에서 네. 뭐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니 SNS를 통해서 이미 다 국민이 다 봤어요. 다 그걸 아니 누가 들어도 그건 바이든이고 그 장소를 보면 뭐 아까 뭐라고요? 바이든이 아니고 뭐 날리면 진짜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제가 지금 네. 방송이라 쌍욕을 예. 할 수는 없고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너무합니다. 진짜 이걸 국민은 바보라는 거. 이러면 국민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네. 저는 그거는 그 해명이 도리어 더 화를 돋구는 일이래요. 정말요.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 뭐 어쨌든 사적인 대화였고 뭐 처음에 그렇게 맨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네. 그 정도는 그래도 뭐 그래 좋아 뭐 방어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걸 전혀 다른 말을 해버리면 예. 이건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말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세요? 아니 박정희 기자 생각해봐.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청와대 아니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국민을 뭘로 아는가 대체? 네. 뭐 바보야? 우리가 그거 듣고 못 알아들어? 그 정도로 못 알아들 사람들이야? 뭐 영어 쓴 것도 아니고 네. 한국말 했잖아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의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펀드를 내기 위해서 네. 조성한 펀드를 그 모임에 가서 본인도 1억 달러 내기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날리면이란 말이? 날리면 뭐 그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저희 문맥도 맞지 않아. 날리면이 무슨 문맥이 맞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이제 미국 의회에 대한 그 발언으로 굳어지게 된다면 그 외신도 네.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한국 국회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라는 이름도 언급 안 했다. 네.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날리면으로 교체를 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보면 누구든 그렇게 들려요. 명확하게. 오늘 정지석 위원장은 잘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라디오 나와가지고 입이 놓고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잠깐 다르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주호영 대표가 찾아보세요. 뭐라고 네네. 얘기했냐면 이 문제는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자세히 밝히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김은혜 이 수석의 발표에 대해서 네.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후폭풍이 더 커요. 이걸 막으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지금 뭐 김은혜 의원의 말처럼 그렇게 진짜 논란이 돼가지고 네. 막 소리 분석하고 그런 요즘 그런 기술도 있어요. 주변은. 외부 다 빼고 그 목소리만 듣게 돼. 그거 다시 한번 조사해서 진짜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데요, 대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거 바이든이 맞다. 소리 연구소 있잖아요, 이런데 예. 그것이 알고 싶다는 PD수첩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변 소리 다 빼고 그 목소리만 딱 들어서 명확하게 들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아니 이거를 더 리스크가 커졌네요. 당연히 커지죠.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화병이 나요. 국민을 뭘로 알고 대체 네. SNS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누가 들어도 아니 이게 만약에요 명확하지 않았으면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 말이 바이든이란 말이 아니고 뭐 날리면과 바이든은 발음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뜻 들어도 날 하면은 니은 발음이잖아요. 날인데 딱 언뜻 들어도 그냥 들어도 비읍 발음이 먼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것 자체가 더 파장이 커지는 상황인데 우리 고희정 애청자께서 진봉 교수님 날리면 어쩌려고 자꾸 지각해요라고
바로 이거 써 먹으셨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날리지 못합니다. 저. 왜냐? 제가 견인차거든요. 오마이뉴스에. 아니 실시간 동접 저 열받는다고요? 못 날린다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열받는다죠. 계속 지각하면 날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지각 꼭 유지하시려고 계속 늦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약간 늦긴 했지만 박종희 절하 하고 있어요. 절하 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못 날립니다. 여러분 오마이뉴스는 저 때문에 커가고 있습니다. 한번 한 1, 2주 좀 날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날리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 바이든 날리면 이 얘기 있었고 예. 인터넷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날리면 이름을 이제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다들 그러니까 놀라시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롱거리가 된다니까. 이래가지고요. 이게 날리면이 논란이 되고 김혜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네.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그 발음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얘기했다가 이게 진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요. 네. 조롱거리 돼요, 진짜로. 그래요. 자, 날리면 이 부분은 뭐 음성 분석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최소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볼 때 언론이 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언론사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분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면은 당장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나 뭐 명예훼손이나 아니면은 뭐 언론 중재나 이거 걸어야 되겠죠. 당연히 걸죠. 거는지도 봐야겠네요. 근데 처음에 네. 기자들이 문자 받은 거 어제 김원희 의원인가요?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자들이 문자 받은 거 보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 문자 내용만 보면 가능하면 좀 보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날리면이면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발언이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체? 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요. 자, 이거는 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하든 소리 연구소 봐야 될 것 같고 있잖아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이 논의를 하더라도 앞에 이 XS 욕설이잖아요. 욕설을 미국 국회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국 국회 뭐 야당을 향해서 했다는 거 인정했잖아요. 그렇지, 인정을 했지. 그거는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떠나서 그거는 뭐 대통령실의 입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치고 그럼 한국 국회에다가 욕설한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국회를 어떻게 봤으면 이 XX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좀 누구를 통해 들었는데 뭐 자기 없는 자리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 XX 저 XX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이거 평상시에도 공적인 자리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행사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했던 얘기예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밥 먹다가 했다거나 그걸 몰래 녹음했다면 모르겠어. 행사장에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그 자리에서 이 XX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는 그 말을 얼마나 더 열심히 잘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김은혜 수석의 해명처럼 이게 국내 국회, 우리나라 국회를 했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야당을 향해서 이 XX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아니 사인간에도 이 XX란 말을 쓰면 안 되지. 내가 박정희 기자는 아무리 후배고 그래도 내가 쓰면 기분 좋겠어요?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바로 고소입니다. 그러니까 고소 들어오잖아요. 바로 고소. 아니 국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국회가 동의를 안 하고 예를 들면 국회가 뭐 인준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건 이 XX라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력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인 사람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야 완전히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요 아무리 여당이라도 여당도 화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당이 국회의원들이잖아. 자기도 국회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XX란 말을 합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논란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아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한다면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은 존중돼야 돼요. 자기의 뜻과 맞든 안 맞든. 그거 아닙니까? 국회가 다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어떤 결정을 했어. 그럼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설을 해요? 그런 그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전 세계에. 뭐 독재 국가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민주주의 외치고 이러는 분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이 XX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회의 국회의원들 또 정당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욕설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욕하는 걸 수도 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느낄 아니,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네. 회의를 하고 뭐 어떤 표결을 하고 이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국회의원들이랑 해서 이 XX라는 욕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대체. 그렇죠. 품격의 문제라고 봐. 품격의 문제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네. 김은혜 수석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이 추측하는데 이거는 미국 의회를 향해서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왜 회의가 그 미국 의회 관련된 회의였고 그 회의에서 나오면서 얘기를 했고 바이든이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바이든이라고 하면 바이든이 쪽팔리는 건 바이든이 미국 의회에서 인준이 안 해주면 쪽을 팔리는 건 우리나라에서 인준을 안 해주면 쪽팔려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든이란 말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회라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왜 우리나라 국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행사장이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 얘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1억 달러를 인준을 안 해준다. 기여하기로 했는데 그거 이제 인준 승인 안 받을 해주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산에. 승인. 근데 예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쪽팔린다. 근데 왜 바이든이 쪽팔려? 자기가 쪽팔려야지 그러면. 그래서 반대로 날리면 바이든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자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네. 바이든이라고 최진봉의 생각하고 생각? 제 생각이에요. 그건 네. 제 생각은 바이든으로 들렸고 저는 네. 의회도 미국 의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은혜 대변인이 만약에 그걸 어떤 해명을 하기 위해서 네.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감추기 위해서는 사람은 네, 누구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박정 기자도 음.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네. 부인한테 뭔가 거짓말 비상금 숨겨놨다 걸렸어. 거짓말을 해 하나를. 예. 그럼 그 다음 말 또 거짓말. 제 예를 들으세요. 그럼 누구 예를 들어 여기서 누구? 찔리잖아요. 누구? 찔리죠. 그거 찔리죠. 와이프한테 늘 해보세요. 거짓말. 해보세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하나의 거짓말을 하잖아. 네. 그럼 또 와이프가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네. 그럼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 왜 그 거짓말을 그렇죠. 포장해야 되니까. 음.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정해놓으면 문제가 없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은혜 대변인이 지금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네. 이게 뭐 소리 분석을 해서 이게 진짜 바이든이라는 발언이 똑바로 나오고 이거 의회라는 것이 미국 의회가 분명해진다면 이걸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 어떻게 해명할 건데요? 그렇네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좀 몰려 있는 상황.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저는 실수한 거면 실수한 거라고 얘기하고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제가 더 확산이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네. 말을 또 뭐 해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는 김은혜 대변인 말이 그러니까 수석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국민들은 거기서 의혹을 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어떤 분석을 하게 돼서 그게 네. 명확하게 진짜 바이든이라는 말이 들렸을 경우에 지금의 이 해명이 엄청난 후폭풍을 또 몰고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은혜 수석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윤 대통령이 협치 대상이라고 밝혀온 야당을 향해서 이 XX 한 거잖아요. 그 논란의 우려에 대해서 김 수석은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 끝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 앞뒤가 또 안 맞잖아 그것도. 우려를 알고 있다. 끝. 우려를 알고 있는데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 얘기도 없었고 그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들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건 알겠는데 사과는 못한다.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지금. 건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제 첫째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은혜 의원이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를 했다고 해도 그건 정말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무시하는 그런 네. 발언을 하신 거고 그거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과 기본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고 아하. 또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협치는 건너간 것이고 물 건너간 것이고 행정부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비춰지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수연님이 어제 해명을 보고 자려고 누웠는데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뭐 화가 이렇게 나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양광복님께서 실시간 논해 주셨는데요. 예. 자, 이거는 저희가 아마 파장이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봐야 될 거. 외신에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대해서 한 거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외교 문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네. 그 다른 대상인 그것도 최대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회를 향해서 이 XX란 말을 했다. 네. 그건 진짜 미 의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유, 낸시 펠로시 의장 저번에 온 거 보니까 지난번에 아우라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시했잖아요. 그때 한번 안 만나고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네. 이 감축법도 안 된 거라고 IRA.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까지 되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된 법안들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어요 앞으로. 그래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미국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국 박사님이시니까 아마 네.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실 것 같은데. 미국 촉각을 건드세우고 있죠. 미국 국민들 현지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들 이제 어쨌든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볼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SNS에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지율이 낮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인 의회와 미국 네. 대통령을 조롱한 말을 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의회가 아직 공식 반응을 안 내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제 정부는 약간 뭐 그렇게 비판적인 논조를 안 낼 거예요.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는 뭐 정색을 하고 얘기 안 그렇죠. 하겠죠. 예. 그러나 아무래도. 의회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하. 최소한 의회가 안 하면 의원들이라도 나설 거라고 생각해. 의원들이라도 의원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의회가 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미국 의회가. 봐야겠네요. 예. 한번 이번에 미국 현지 취재 좀 다녀오실 생각은 없어요? 뭐 취재비 줍니까? 안 줍니다. 자비로. 안 가요. 안 가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박사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하고 미국 있고요. 전문가죠. 미국 전문가.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로 강의를 하셨다고. 당연하지. 지금 미국에서 항만합니다. 이분이 나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조롱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롱이면 이거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조롱하실 겁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증인이 많아요. 왜 그래요? 증인이 많은 줄 아세요? 왜 많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교수할 때 연수를 놓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박정 기자도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오세요. 옛날에 제가 미국 있을 때는 언론진흥재단, 뭐 LG 상남 언론재단, 삼성 아니었군요. 그런 데서 지원받은 1년에 한 명씩 제가 있을 때 한 4명 정도 왔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걸 다 보고 제 강의도 듣고 이러고 갔습니다. 1년 동안. 혹시 자랑하시는? 자랑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 있어요. 그분이 기사를 잘 쓰더라고. 나한테 배우고 갔더니 열심히 잘 써요. 잘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전문가시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48조 환담 이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사하고 끝. 48조가 뭔 얘기를 하는데? 아니 IRA 뭐 얘기했다고 뭐 보도를 하고 있던데? 아니 좀 확인되지 않으니까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기침하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재채기하셔도 됩니다. 요즘 좀 한절기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일부러 화면 안 잡은 제가 재채기 하려는 박정호 기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48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리고 통역 옆에 있잖아요. 근데 통역이 동시 통역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 통역을 하죠. 그러더라도 시차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물리면 마이크가 물리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죠. 통역을 하더라도 약간의 시차는 있어야 돼. 동시 통역을 하는데 그러면 동시 통역하는데 얘기하는데 옆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못 들릴 수 있겠어요? 들으면서 조금 시차를 두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차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 동시 통역을 하더라도 그래서 48초라는 기간 동안 인사하고 일단 또 인사돼야 돼. 만났으니까 반갑다. Nice to meet you. 그렇죠. How are you? How are you? 뭐 fine, thank you 뭐 이런 데 하겠지. And you? 까지 해야죠. 중학교 들고야. 어쨌든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뭘 얼마나 길게 얘기하겠어. 뭐 얘기할 수 있겠지. 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감축법 IRA 좀 챙겨주세요. 이 정도. 그럼 yes 하고 놨겠지. 그게 그럼 회담이에요? 했다고 쳐. 예를 들면 48초 안에 정말 빠르게 얘기해서 그 정도까지 얘기했다고 치겠습니다. 어떻게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끝이라면 그래가지고 해결될까요 문제가? 그래도 얘기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들여다보겠다, 검토하겠다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면 외교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예스만 얘기했는지 몰라요. 알 수는 없고. 알 수 없죠. 근데 그렇다면 청와대 대통령실의 발표와 지금 미국 정부의 발표가 두 사람이 48초 만나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 발표의 내용 아시죠? 미국의 발표 내용. 거기에서 한 번이라도 IRA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네요. 한반도 평화, 핵 위협으로부터 공동이 함께 대처해서 공동이 함께 대처를 잘하겠다. 이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미국 발표는. 그러니까 미국 발표는 북한 관련된 얘기밖에 안 했어. 그럼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뭐 잠깐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한 줄이나 나왔냐고요. 미국의 논평에서.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북한 얘기만 한 것 북한 같아요. 얘기만 했다니까. 네. 한반도 평화 문제만 얘기했고요. 북한의 핵 문제만 얘기했어요. 백악관 소리 만약 거기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우리만 얘기하고 있어. 우리만. 그럼 다르잖아요. 지금 두 사람의 양측 의견이. 양측 의견이 다르다. 근데 48조 동안 이걸 충분히 논의했으면 네. 미국에서 그 얘기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지. IRA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언급할 그렇게 수가 얘기를 있는데. 했겠죠. 그게 없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 얘기만 했던 거 아니야.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같이 하자. 네. 그 얘기하니까 한 20조 또 지나갔겠지. IRA 얘기하니까 또 20조 지나갔겠지. 인사하는데 20조 지나갔겠지. 네. 이러면 48조라는 기간이 재보세요 한번. 우리 둘이 얘기해 볼까? 48조 재보고 48조?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지. 나는 말이 빠르니까 그렇지. 그렇죠. 랩을 하시니까 혹시 전달이 근데 많이 되죠. 일반인들은 사실은 조금 천천히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통역까지 들어갔어. 아무리 빨리 얘기해도 그 시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통역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48조가 얼마나 얘기를 했겠냐. 그러면 통역을 반으로 보면 거의 네. 한 20초야. 24초. 네. 길게 30초까지 얘기했다고 쳐. 했다고 치고. 양측이 반반 얘기해 15초 얘기했어. 음. 그런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네요. 어? 그런 부분들을 딱 짚어보면 성과적인 면에서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도 없었고 거의 없었죠. 환담에서도 내용적으로는 오간 게 없었다. 네. 이게 그리고 정리할 수 더 있겠네요. 황당한 건 네. 당일날 언론 보도 보세요. 당일날 한국일보도인가 그 보도 보니까 네. 다른 나라들하고는 또 정상적 회담을 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총리 만났죠. 그 다음에 어디더라? 필리핀도 만났어. 그랬나요? 필리핀도 만났어요. 보세요. 그 기사 있어요. 네. 영국, 필리핀 또 하나 나라가 또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분들하고는 국기 세워놓고 앉아가지고 소파 그 폼 있잖아요. 양측 소파 앉아놓고 국기 양측 세워놓고 그리고 대화했어요. 이렇게 네. 시간 없다고 가신 분인데 아하.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정 때문에 뭐 그게 정상회담이 안 예, 됐다고. 안 됐다. 그것도 어허, 보니까 그렇네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네. 가면서 하나의 행사를 빼먹었어요. 기억 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가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글로 갔어요. 경제 외교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이제 구글 회장하고 뭐 스타트업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 외국에 네. 우리나라 투자 좀 많이 하시라고 거기에 원래 참석하려고 계획이 돼 맞아요. 있었는데 갑자기 간 거예요. 왜? 이러다가는 바이든 대통령 못 만날 것 아예 못 같으니까.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라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 언론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나도 짧게라도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 뭐 그 짧게라도 만나려고 했던 거를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네. 그 전에 정상이 좀 오랫동안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기 전에 계획에 보면 지금은 그거 지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올라왔잖아요. 네, 계획 네, 그 네, 순방 계획이 계획. 있었죠. 그 계획이 한미 정상회담은 있었어요. 한일은 뭐 끝까지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계획이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뭐 조율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던 게 한미 정상회담은 그냥 제대로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 그렇지.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모른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일본이 뭐 안 그렇죠.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네. 이해가 돼. 그렇게 되는 것이. 근데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국민 모두나 뭐 대통령실에서 이견이 없었어요. 네.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한 뭐 최소 30분 이상은 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IRA 네, 뭐 얘기하고 논의하고 환율 뭐 통화 통화 스와프 스와프 얘기하고. 얘기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반도체 얘기도 하고. 그럴 거로 생각을 했는데 48초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뭔가 제대로 외교 라인이나 아니면 이 그래요. 보좌 라인, 의전 라인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라인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얘기가 해야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하나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간담회라며요. 간담회 회담이 일본에서는 아니고 간담회라고 그러잖아요. 회담이 아니고 간담회. 30분 네. 만났다는데 네.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대체? 모르겠어요. 양측이 그럼 정상회담 했으면 둘 다 양측에서 다 우리 정상회담 했다. 네. 이런 안건을 논의했다. 근데 안건에 무슨 논의를 했는지 나오지 않아 지금.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일본은 자꾸 간담회라고 그래요. 간담. 간담회와 회담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양측이 왜 이렇게 다른지 또 하나는 이 의전에도 맞지 않아. 의전에도. 네.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행사에 네. 우리가 찾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 양국 정상이 만나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중간지대에서 만나요. 회담 장소를 정해놓고. 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뭐 이렇게
편향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외교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네. 우리가 그냥 볼 때 일본은 뭐 안 만나도 돼 이런 자세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막 계속 뭐라 그래야 되지? 연락하고 네. 만나자 하고 어떤 뭐 방법과 시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만나자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의심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 일본이 주최하는 행사에 거기에 그냥 간 거잖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일본 입장에서는 만나려면 네. 내가 어디서 행사하는데 그 잠깐 시간 낼 수 있으니까 글로 와. 박정우 기자한테 내가 네. 예를 들면 만나기로 했어. 회담하기로 했는데 내가 네. 전화하는 거야. 나 박 기자 내가 바쁘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내가 행사하고 한 20분 남아 시간. 그때 잠깐 보니 커피숍에 보자. 일로 와. 네. 기분 좋아요? 나쁘죠. 나쁘지 당연히. 날려버리죠 그냥. 저 주먹 날려.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위해 제가 참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국가 대 국가예요. 국가 대 국가니까. 응. 아, 저는 당연히 가죠. 교수님. 당연히 어제 박 기자는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그렇죠. 지구 끝까지 찾아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과 총리잖아.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분이 상하면 안 돼요. 그걸 보고서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일본이 그렇죠. 주도를 하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만나면 된다. 네. 그리고 만나는 데 의미가 있다. 저는 만나는 데 의미가 있다는 말도 저는 별 그래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발걸음을 뗐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일 관계가 좋아질 거다. 훈풍이 불고 있다.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만났어. 자, 한 발을 뗐어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자, 뭐 예를 들면 네. 뭐 어떤 남녀 관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남녀 관계는 아니지만 네. 만남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만났어 잠깐. 30분 어. 만나고 헤어져 빠이빠이. 예. 의미 도수 끝. 음. 그리고 그럼 만약에 좋습니다. 남녀 관계로 치면 그 만남의 의미에서 만나서 별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네. 불꽃이 튀어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졌다. 그럴 수 있죠. 한일 간에 지금 그럼 발표 내용을 보면 일본이 간담회라고 폄훼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이 회담의 의미를 자꾸 축소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아하. 만약에 이 회담의 의미를 두고 다음번 잘해보겠다고 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네. 남녀 간에도 만나서 좋았어 분위기가.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봐 어땠어? 그러면 뭐 괜찮던데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남?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만난 거야. 만나달라니까 한번 만나줬어. 그냥 간담회야. 그런 식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이게 또 만나겠다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한번 그냥 만나 준 거야로 느낌이에요? 그렇게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만나는 장소도 보면은 그냥 뒤에 아무것도 없이 국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일본이 준비를 안 한 거야. 일본이 초청한 거잖아. 어쨌든 우리 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 회담이면 네. 국기도 꽂아놓고 의자도 좀 제대로 해놓고 지금 보세요. 뒤에 배경이 뭔지 모르겠죠. 문이에요. 유리창인 것 같아요. 유리창에 그게 내려 있는 것 같아. 뭐야? 그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 블라인드. 것처럼 보여요. 지금 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서 둘이 서서 사진만 찍었어. 그리고 풀 기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저기 우리 기자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자도 일본 없고. 기자들은 또 거기 다 있었고. 그 앞에 진치고 있었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외교가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우리가 좀 국격이 좀 올라가고 네. 어깨에 좀 이게 좀 막 뽕도 막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격이 좀 떨어졌다는 비판만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 시작된 조문 외교라고 선전 많이 했지만 네. 조문이 없는 조문 외교가 돼버렸고 그래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캐나다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당연히 화가 나죠. 잠 못 드는 밤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요. 한번 순방을 하면 네, 네. 그걸 들어가는 게 나쁘다고. 역시 돈에 이 사람이 민감하세요. 이것 보세요. 역시 캐릭터를 지키기 위한 이 처절한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순방. 우리 돈이죠 다. 그러면 거기서 네. 성과만 좋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거를? 아니 순방 간 걸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진짜 제대로 외교도 못하고 성과도 없고 그냥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춰지면 국민들은 아니 그 많은 세금 들여서 왜 갔을까 거기에 차라리 가지 말지 그러면 그런 네.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의 투자를 했으면 정말 외교적 성과를 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포함시켜서 지원금 받게 해주고 그다음에 통화 스코프 좀 늘려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환율 어렵잖아요. 1,400원까지 넘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환율 방어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이런 모습 보여줬으면 박수를 보낼 거예요. 내고 박수를 보낼 거라고. 돈이 그래요. 아깝지 않지.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외 국민들이 받아들이냐? 여행? 그게 이렇게 말이 되냐고요. 가야 그러니까 화가 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음. 열불이 나가지고 화병 생긴다니까요. 네. 화병 생기. 화병 생기지 국민들이. 네. 이게 뭐예요? 아니 오늘 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 28%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다시. 그러니까 지난주에 33%에서 5% 내가 얘기했잖아. 내려갔는데. 떨어질 거라고. 그리고 그렇네요. 그때도 얘기했죠. 순방 가면 뭐 오를 건데 내가 얘기했죠. 음. 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제까지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조사를 했고 1,000명을 조사한 건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예. 이 욕설 논란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사실. 다. 그렇죠. 안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육설난 나왔으니까 다음번 어떻게 해서 다음 주에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거기에다가 있다. 해명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해명이 더 사람들의 말을 지금 돋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네.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다음 주에 더 떨어진다. 지금 28%라며요. 네, 이보다 더 그렇습니다. 떨어질 거예요. 예측을 해주셨는데 네. 얼마나 더 떨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음.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단언하시는 거 없는데, 단언하시는 겁니까? 없는데 이제 그래도 물어본다면 네. 그러니까 도와드려야 되잖아. 그럼 내가 팁을 주시는 팁을 건데. 줘야 돼요? 왜 팁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최진봉 교수님이 이제 다 이제 만약에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하시려면 일단 사과해야 돼요.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일단 이건 사안에 어찌 됐든 네. 국민들이 화나 있고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화병이 생길 정도로 열나 있으면 네. 사과해서 그걸 누그러뜨려 줘야 돼요. 자, 28%인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네. 순방에서 많은 부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고 네. 어쨌든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심려를 심려 끼쳐드리고. 끼치고 아픔을 드린 점 네. 사과드립니다. 아, 라고 얘기하고 그 정도 외교 라인, 홍보 라인 다 교체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의전팀, 외교 라인, 홍보 라인 이번에 홍보 네. 이거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김은혜 전 수석, 지금 수석이시죠. 수석이죠. 네. 수석을 포함해서 홍보 라인도 제가 볼 땐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또 다시 한번 쇄신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네. 그래도 다시 지지율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것도 달려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대통령한테 풀어낼지. 그러니까 지지율 문제도. 지지율 문제는 대통령이에요. 제가 볼 음. 때는 그냥 물론 이게 문제의 시발점은 대통령이죠. 네. 근데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건 안 되니까 그러면 보좌하는 분들이라도 제대로 잘 진영을 짜서 네. 보좌가 잘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을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진정성 어린 사과 대통령이 그냥 겉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떠밀려서 하는 사과 말고 진짜 그리고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네.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경질해서 인적 쇄신의 모습 보여주면서 새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네. 이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지지율 반등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코스피가 2개월 만에 또 2,300선이 무너졌어요. 네. 환율도 지금 제가 보니까 1,409원 이 정도 또 해서 올랐네. 1,400원대 돌파가 문제가 아니지 1,430원 네, 뭐 그 정도까지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게 올라가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현재로서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3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당분간 낮은 것 당분간 같아요. 없다. 네, 제 계획. 그러니까 이게 민생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좀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해외 그렇죠. 순방을 통해서 여러 정상들 만나니까 예, 기대했던 부분이 특히 어려우니까 더 예, 기대된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안 된 도움이 거죠.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됐다. 도리어 그게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가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갔으면 잘하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물론 뭐 출발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겠지. 근데 그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처음부터 문제가 꼬였던 것 같아. 가기 처음부터? 전부터. 네. 왜냐하면 이게 출발도 2시간 늦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의전에 관련된 모든 계획이 틀어졌던 것 같고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두 번째 미국 가서는 정상회담을 제대로 세팅을 하고 갔는지가 의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워싱턴에 있다가 일정이 뉴욕에 와서 있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얘기도 불가피했다. 있죠.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만난 건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8초를 만난 게 네. 저는 그거를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간을 늦추든 일정을 다시 잡든 해서라도 저는 정식으로 만났어야 정식으로 된다. 만나는 게 맞다고 봐요.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가기 전까지도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명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불가피했다. 불가피했다는 말을 하겠지만 그 뒤에 다른 나라 정상과는 정상회담을 소화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 우리와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스케줄이 밀려가지고 네, 그분들은 나중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했다고 뭐 그렇게 해명을 하시면 다 끝나고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밤에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영국에서도 조문할 때 이런 같은 경우는 리셉션 끝난 찰스 3세의 리셉션 끝난 다음에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죠. 그렇죠. 물론 영국 왕실의 요청이 있었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의지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이 있는 맞아요. 거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 것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서울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뉴욕에 있었는데 예. 그 또 다른 시간이 있었을 때 어떻게든 뭐 조찬을 하든 아니면 아침에 티타임을 하든 네. 뭔가 그런 식으로 48초보다는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쉬움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전팀이나 외교팀이 제대로 네.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48초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니 외교팀이나 의전팀이 조언을 할 때 예. 대통령님 이거 48초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또 국민적 비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노력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든 네. 그건 이제 비상 뭐 라인을 가동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만약에 어떻게 계획이 돼 있었는지 제가 모르지만 네. 바이든과 그러면 정상회담 하겠다고 발표하고 갔으면 계획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계획이 안 돼 있었다면 그건 더더욱 문제고. 그래요. 돼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설마 그럴 일은 안 하고 갔을 일은 없다고 보니까 그게 그럼 바이든 때문에 틀어졌다면 바이든한테 요구를 해야지. 아니 니네가 늦어서 틀어진 거니까 계획을 다시 잡아달라. 그렇죠. 우리가 좀 시간을 늦추더라도 갈 테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라도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과의 미국에? 약속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설득을 하든. 그렇지.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고 어떻게든지 바이든 설득해서 그 감축법 뭐 네. 바꿔서 우리나라 들어가게 하고 통화사업 하려면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일본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잖아요. 그럼 미국 정상하고 만나면 더 중요한데. 네.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런 또 아쉬움이 있군요. 예. 자, 참 이번 순방도 나토 정상회의 때만큼이나 그보다 더 문제예요. 큰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때보다 훨씬 더 큰 문제죠. 그때는 뭐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뭐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다음에 사적 인연이 뭐 1호기 타고 이런 논란이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 논란은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몇 배 더 심각한 문제예요. 윤 욕설 대통령.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느낌상.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참 저희가 분석을 쭉 해봤지만 좀 잠들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쉽게 화가 잠이 나서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 다음 주에는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시원하게 한 잔 그래도 이거 광고해야지 참. 광고죠. PPL 많이 하셔야죠. 하세요. 예.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 기자. 네. 보여주라고. 카페 오마뉴. 오마뉴. 최진봉이 사랑한 바로 그 제가 커피입니다. 사는, 보이시죠? 카페 오마뉴. 오마이뉴스의 커피고요. 지금 텀블벅에 가시면은 펀딩 참여할 수가 있어. 네. 가식적인 표정. 이게 박정우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박정우 시켜서. 광고 모델도 아니고. 아니 여기서 나한테 광고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줘요. 저도 안 받습니다. 저 열심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링크 오시면은 텀블벅 펀딩하시면서 이제 카페 오마뉴 응원하시면서 커피도 받아 보실 수가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카페 오마뉴 많이 펀딩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링크 타고 오시면 돼요. 꼭 오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리고 자, 커피 맛있죠? 네, 맛있어요. 보증하시죠? 이게 홍차하고 커피하고 함께 있는 네, 거예요. 홍차브루 커피 그리고 디카페인 부드러워요, 커피. 상당히. 네, 예. 부드럽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석에서 이제 네. 커피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관계자를 만났거든요. 그러세요? 이름을 얘기해도 돼? 안 돼요. 안 되죠. 어쨌든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예. 우리는 펀딩하면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펀딩하면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나눠주고 이런 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공동 구매 비슷한 거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대신 공구를 하면 어떻게 돼? 싸게 구입된다. 그렇습니다. 대량으로 구입을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이게 어떤 사람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고 필요한 유통 비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싸게 커피를 공급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펀딩
펀딩이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네. 공동 구매 성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더 같아요. 잘하시네요. 아, 그럼 저보다. 제가 물어봤어요. 네. 관계자한테. 다음 주에도 박모 씨한테. 다음 주에도 이름 얘기 안 해서 박모 씨. 예.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예. 자, 그러니까 어디서든 만나볼 수 없는 좀 고품격 방송. 그렇죠. 네. 안구 정화 방송. 방송. 본격적인 여기 출연하신 네. 분 중에 제일 인상이 좋은 최진봉 교수를 네. 만나고 계십니다. 미남 방송. 그리고 이제 실시간에 가장 네. 떠오르는- 오늘도 13,000 그러니까 가까이. 보세요. 저밖에 없어요. 반우량 13,000. 아 그러니까요. 네. 박정우 기자 이제 같이 하시는 분 중에 네. 10,000명 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제가 뭐 같이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최진봉 교수. 제가 저는 올라가면 보통 네. 누적 시청 네. 또 뭐 거의 한 10만 명 넘는 건 일반적이고요. 네. 뭐 20만, 30만. 좋습니다.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 박정우가 부인을 아직 부인 안 못합니다. 해요.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팩트만 전달하는 자,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만나다 보니까 한 주간의 피로를 오늘 여기서 이제 풉니까? 최진봉 교수와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뭐 안구정화, 안구정화하고 심신정화, 예. 좀 이렇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송이라서 예. 아마 오마이 TV 방송도 많이 보시고 예.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슈퍼챗은 많이 왔어요? 슈퍼챗 아까 2개. 두 개밖에 안 왔어? 예, 얘기를 슈퍼챗 더 해야지. 아니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또 싫어하잖아요. 또 얘기한다고 광고한다고. 근데 슈퍼챗. 뭐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네. 출연료 인상에 대한 협상이 들어갔다 그래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출연료를 올려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협상 여러분들. 들어갔습니다. 네, 실시간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 자바저 시청료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도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예. 최진봉 교수님이 계속 매주마다 나올 수 있고 또 그렇죠. 인상된 출연료를 받으면서 그렇죠. 나올 수가 잘리지도 있으니까요.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힘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잘리지 않는다. 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봐주니까. 이렇게 실시간 후원 많이 해주시고 음. 또 자바저 시청 내주셔야 그럼요. 안 운영이 내주시면 운영이 최진봉 교수님 잘립니까? 날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바이든한테 잃을 거야. 날리면 어떻게 바이든한테 잃을 거야. 이렇게 두고두고 계속 써먹겠네요. 날리면 이 얘기. 자, 양광봉님께서 저 실시간 후원 봐. 이게 너라서 고마워. 얘기를 하니까 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실시간 후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디 12남매만님께서도 실시간 후원. 이게 다 기다렸다는 왜냐면 너무 듯이. 이게 몰입하시다 보니까 네. 쏠 시간을 못 잡으신 거야. 웃다 보니까 너무 그렇죠.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까르르 웃다 보니까 까르르 가요. 까르르 이렇게 하지. 진짜 이 사람이 제가 교수님 되면 웃습니다. 그렇죠.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오늘 날 또 웃게 시청자 됩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까르르 화난 네, 일만 아유. 있잖아요. 진짜 저도 화가 나고 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래도 웃으며 살아야죠.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건강 상하면 안 되잖아. 비판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방송이나 못하지만 그냥 네. 막 그렇죠. 친구 만나면 욕하시고 누구 만나면 욕하시고 안주거리 있잖아. 욕하세요 막. 그래야 이게 화병 없어져요. 진짜 이거 담아두고 있으면 화납니다. 그러니까 화병 생겨요. 아유 오늘 진짜 저 오늘 오랜만에 통쾌하죠. 웃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박정우 기자 활짝 웃는 거 처음 보셨죠? 네. 박정우 기자가 미소만 띄거든요. 하하로 지금 뭐 입 가리고 웃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뭐지 수줍어 보입니다. 네, 수줍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선영님도 교수님 짱, 아이 감사합니다. 기자님 짱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짱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미안하니까 교수님 짱만 하기는. 배 아파. 자, 최진봉 교수님과 정말 까르르 어떻게 한다고요? 까르르 웃어봤습니다. 오늘 좀 힘드네요. 자, 김종환님께서 네. 협상봉. 예, 협상봉입니다. 제가 협상 시- 잘합니다. 이게 네, 출연료 감사합니다. 협상이다 보니까 협상봉님 항상 네. 응원합니다. 협상의 달인입니다. 저 연봉 협상할 때는 한번 같이 가서 한번 협상 같이 해주세요. 제 연봉 협상할 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안구 정화 방송, 미남 방송,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웃을 수 있는 방송, 고품격 방송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건강 잘 챙기시고 환절기입니다. 그럼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감기 걸리시면은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못 나옵니다. 저희 큰일 방송에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 목소리 보험 들겠습니다. 오늘 너무 나가시네요. 오늘 마무리해야겠어요.
자, 에일린님께서도 네, 실시간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만 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데 네, 계속해서 말을 안 하고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이제 더 네. 강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올려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도 제가 네, 박정호 대신 먹고 가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다음 주에는 오후에 또 2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2시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예. 웃어야 됩니까? 어떻게 오냐고 여기를? 어떻게 웃어야 됩니까? 아, 웃을 때 까르르 까르르. 오늘 이번 주말은 이렇게 웃도록 하겠습니다. 까르르 까르르.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